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코드 AI 도구 살펴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AI 주요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AI 기술 동향 중에 특히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펙이라는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아펙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아펙 행사에서 26만 장의 그 그래픽 카드를 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죠. 26만 장의 그 최신 블랙엘 기반의 그래픽 카드를 수급을 받을 거다. 그래서 와, 이거는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이렇게 미국이 아닌 국가에 판매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이런 최신 그래픽 카드를 해외에 공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6만 대를 MS하고 같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이후에 가장 큰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6만 대 블랙웰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H백 그래픽 카드 대비 블랙웰이 한 5배 정도 좋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26만 대니까 한 130만 장 블랙웰, 그 H백 그래픽 카드로 환산하면 한 130만 장의 그래픽 카드를 받아왔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사이트에 가면 지금 현재 미국 중심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에는 26년부터 28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주목받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28년도 완공으로 짓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 H백 그래픽 카드 520만 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용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용량 사이즈 되는 게 28년, 29년까지 미국에 13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26년, 28년, 29년이 되면 미국 전역에 예를 들어서 H백 그래픽 카드 한 장이 그 사람 한 명분의 일을 하는 AI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면 500만 명짜리 근로자가 13개가 생긴다. 이러면 뭐 사실 엄청난 새로운 그 근로 인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아주 초대규모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요. 전통적인 강자인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이 트위터를 인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XAI, 그 다음에 그 메타, 뭐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준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소식 중에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런 AI 모델,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만든다고 그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얘가 압도적인 성능을 만들어서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미국 중심의 이 테크 회사들이 AI 모델을 만들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는 최근에 중국발 오픈소스 LLM의 약진으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알리바바가 투자한 걸로 유명한 문샷이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모델 중에 키미 K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키미 K2 모델이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최신 언어 모델인 그 오픈 AI의 GPT 모델, 그 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성능이 우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시험 점수라든지 뭐 이런 점수들 보시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코딩하는 쪽에서는 클로드가 좀 더 유리하지만 오픈 AI 모델보다는 얘가 더 잘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벤치마킹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오픈소스 모델이 이 정도로 성능이 좋은 모델이 출시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 엄청난 모델, 넘사벽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테크 회사가 이거를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독점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이 독점 구조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미국 회사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칩을 안 쓰면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만큼의 성능을 내는 그 전용 칩, TPU라는 걸 구글이 만들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갈라서고 있고요. 이 TPU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중국 알리바바도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엔비디아 대체용 그래픽 카드들이 작년 9월부터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강력한 그래픽 카드 위에서 강력한 모델이 작동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강력한 모델이 중국발 오픈 소스로 풀리면서 올해 1월 말에 딥시크 R1이 출시되면서 추론용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이 중국의 문샷 AI가 키미 시리즈의 LLM 모델을 공개하면서 와, 이게 이제 오픈 AI나 엔스로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2, 3년 후에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와 그 오픈 AI 체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체계가 이제 AI 단계를 넘어서서 깨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LLM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AI 모델 만드는데 AI가 투입되기 때문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중에서도 이렇게 고성능 모델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생태계 진영에서도 AI로 AI를 만들면 오픈소스도 굉장히 빠르게 버전업 시키고 있고 있을 거고 엔비디아급의 대체제들이 시장에 충분히 등장한다면 사실은 지금 오픈 AI 또는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테크 기업 중심의 이 생태계가 얼마까지 유효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발 오픈소스 LLM들이 약진하면서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향후 몇 년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가 올해 투자한 계획서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 AI 쪽에 지금 투자 계획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오픈 AI가 투자 계약 발표한 건데요. 뭐 스타게이트 계약이라고 해서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이 스와핑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현물로 받아오는 이런 계약으로 1천억 달러. 그 다음에 최근에 AMD에서 만드는 그래픽 카드를 또 1천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또 투자를 제휴를 맺으면서 아마존 GPU 자원 수십만 대를 갖다 쓰는 380억 달러짜리 계약 체결. 여기다 또 인텔하고 또 250억 달러의 계약 체결. 그다음에 200억 달러 규모로 TSMC하고 또 계약 체결. 그다음에 130억 달러 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또 계약 체결.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엔비디아한테 제공하는 이런 계약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 브로드콤하고 계약 체결도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그 아틀라스란 브라우저도 출시하고 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으로 되면서 2027년까지 1조 달러의 IPO를 고려하면서 엄청난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걸 합치면 뭐 8,060억 달러 정도의 그 투자 금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8,060억 달러면 환율 1,450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 1,173조라는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게 한 개 회사에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그 발표한 민간 합동 투자 예상 금액이 2029년까지 10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25조, 민간 예산 75조 원을 유치 목표로 잡은 거죠. 사실 이미 이런 AI 쪽은 일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도 뭐 1,0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버블이 대규모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AI 버블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람의 업무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AI 일꾼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엄청난 규모의 펀딩 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만들어내고 이 투자 만들어낸 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AI 기술을 시장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도입을 언제 할 건지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빨리 도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그 진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기 단계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6개 빅테크들이 투자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 거의 500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글로벌 기준의 이 투자 펀드 금액은 이미 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엄청난 자금 투입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실증하는 작업들이 내년, 내후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격의 구글이란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구글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작년에 반독점이라는 걸 맞아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웹브라우저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웹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하고 그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 그 정부 소송에 져가지고 사실은 웹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를 분사시켜야 됐었고요.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반전이 벌어졌죠. 이 웹브라우저도 지킬 수 있게 됐고 안드로이드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반독점법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제는 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격의 구글로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구글이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모델, 언어 모델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미나이 모델이 현재 최신 버전이 2.5인데요. 2.5 모델의 파생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 11월 중에 3.0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0 모델의 성능이 굉장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를.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돌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엔비디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구글은 자체 TPU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고 이 자체 TPU를 중심으로 이제 제미나이 서비스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TPU는 이제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TSMC에서 생산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7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엔스로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 TPU를 100만 대 공급하는 이런 계약도 지금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칩 벤더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 눈치 안 보고도 아주 강력한 성능의 이런 하드웨어로 가꾸게 된 거죠. 거기다가 구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웹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안드로이드나 또는 크롬 브라우저로 유입되는 그래서 이 유입되는 채널의 정보망을 가지고 구글이 지금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검색 시장을 장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가 들어오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 중에 PC나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바일 플랫폼, 특히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통해서 모바일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만 해도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제 분사시켜서 구글의 그 진입 통로, 양 PC와 모바일의 진입 통로를 잃는다는 가정이었는데 여전히 이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과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지켜서 이 진입 통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9월 15일부터 미국의 크롬 브라우저에는
그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는 AI 모드가 본격적으로 탑재돼서 AI 웹브라우저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에다가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제휴를 맺어서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제미나이, 특히 AI 관련된 기능들을 강력하게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애플에서 기존 쉬리 모델을 제미나이로 대체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애플은 그 자체 모델을 이용해서 쉬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 오픈 AI가 제휴해줘서 오픈 AI의 유료 모델을 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확장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얼마 전에 애플이 이제 그 제미나이 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애플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인 제미나이를 서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걸 바탕으로 애플의 쉬리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베이스 언어 모델로서 제미나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iOS, 즉 모바일에 다죠, 사실은. 모바일 플랫폼에 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이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강력한 강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차세대 그 기술 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양자 컴퓨터 기술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엄청난 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바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개발자들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은 걸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양자 상태의 변이를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게 사실은 구글의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에서 시연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시연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태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우리 이런 거 얼마든지 시연할 수 있고 상태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긴급 발표를 해서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시점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면 구글에서 쓰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요. 언어 모델도 여기 보시면 이런 모델, 그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델, 우리 그 나노 바나나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제미나이 프로라고 해서 싱킹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제미나이 플랫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오픈 AI로 치면은 GPT-4 같은 그런 빠른 LLM 모델, 이거는 추론용 모델이고요. 얘는 확률 계산은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고 제미나이 그다음에 라이브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 모델은 이 오디오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오디오 기능이 내장돼 있죠. 이런 걸 이용하면 음성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관련된 나노 바나나라든지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마젠 4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이 구글에서 비디오 생성하는 비오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비오 2만 나와 있지만 비오 3.1 이 모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AI 스튜디오에 보면 이 Gen AI 기능이 있는데요. 이 Gen AI 기능에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LLM에다가 AI 기능을 쉽게 섞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나노 바나나 기능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비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 사람, 인물,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동물 캐릭터로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동물 캐릭터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8초짜리
8초 분량의 BO3 모델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줘.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8초 분량의 유머러스한 동영상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줘. 만드는 웹 기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빌드를 시키면 지금 인물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동물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8초 분량의 유머러스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런 나노 바나나나 또는 그 BO3 같은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들을 사실 그냥 우리가 구현한다고 하면 알아야 되는 선수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 API는 어떻게 쓸 것이며 이걸 갖고 뭐 동영상 호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생성형 AI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드는 사이에 좀 다른 서비스도 한번 보면요. 구글 그 랩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글 랩스라고 들어가 보면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지금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이제 요 서비스인데요. 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링크나 이런 정보를 넣어주면 회사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걸로 지금 그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국 리전에서는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한국에서 열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믹스보드라고 하는 게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믹스보드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미지를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쉽게 합성하고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오팔이라는 서비스는 오늘의 주제인 노코드에 관련된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게 바로 AI 구글 스튜디오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이번 주 주제가 이제 노코드인데요. 이 노코드 도구를 좀 보면 이 AI를 쓰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쳤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노코드 도구고요. 코딩 없이 앱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기술이 바로 이 노코드 도구입니다. 시각적인 인터페이스와 반복 작업 자동화, API 연결 간소화, 업무 효율화 향상이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3대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코드 AI 도구로 명칭이 돼 있는데, 제피어라는 도구가 있고요. 메이크라는 도구가 있고, NAN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매우 좋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유연성이 낮고요. 장점은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구글 이메일이랑 연동을 시킨다거나 노션이나 슬랙 같은 거 연동시킬 때 이 제피어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피의 단점은 이게 클라우드 오니 서비스고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사용 편의성이 좋다. 이에 비해서 이제 메이크는 제피어보다는 이 좀 더 어렵지만 활용성이 제피어보다는 많고 상대적으로 앱 연동하는 건 제피어만큼은 안 되지만 필요한 건 다 있다. 하지만 메이크도 역시 단점이 클라우드 온리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내 AI 연동하는 제한적인 A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쪽에 AI 에이전트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AN 서비스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용으로 돼 있고 약간의 로레벨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굉장히 좋고요. 앱 연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400개 이상, 뭐 어느 경우에는 1000개 이상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고요. 얘는 클라우드 버전 이외에 셀프 호스팅하는 기능들 그리고 고급 AI 기능을 이용해서 랭체인이나 벡터DB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유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크는 제피어보다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NA에는
사실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직접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뭐 이런 걸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AI를 개발자 중심으로 만드는 최적화된 도구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NAN이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메이크하고 제피어하고는 약간의 이제 RPA성 그런 도구라면 이 NA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하고 멀티 에이전트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NAN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에서 자유롭게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특히 셀프 호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노코드 AI가 요즘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 10월 6일 날 등장한 기술 중에 하나가 오픈 AI의 에이전트 빌더입니다. 이 플랫폼 오픈 AI 쪽에 가시면은요, 그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여행 계획 같은 걸 짤 때 이 여행 계획을 물어보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계속 요청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이런 형태의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그 에이전트 빌더고요. 에이전트 빌더는 기존의 오픈 AI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공개한 오팔이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 오팔 기술을 이용하면 구글의 ADK 같은 전문적인 에이전트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서비스 중에 랭스미스라고 해서 랭체인 아시죠? 랭체인을 개발한 개발사의 유로 그 LLM 그 디버깅 툴 중에 랭스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랭스미스라는 브랜드로 랭스미스 에이전트 빌더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은 베타 단계라서 요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대규모 공개는 안 돼 있고요. 소규모로 공개가 돼 있어서 요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요랭 스미스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빌더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구글 AI 스튜디오에 아까 보시는 이런 서비스 기능처럼 이거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뭔가 자유롭게 얘기하면 여기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AI가 AI 기능으로 개발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노코드 AI 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에이전트 개발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에이전트를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이런 NAN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NAN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실제로 NAN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공정 소스라고 해서 오픈 소스긴 한데 이 상업용으로 클라우드에서 파는 건 안 되지만 기업 내부에서 모듈로 쓰는 건 오픈 소스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 소스 라이센스인데요. 이 NAN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고 최근에 바이브 코딩인 클로드를 지원해서 사실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깃허브에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이걸 갖다가 다른 서비스를 연동시키죠. 그래서 NAN을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기능으로 해서 그 셀프 호스팅하는 NAN, 그다음에 슈퍼베이스라고 해서 뒤에다가 그 바스 플랫폼이죠. 슈퍼베이스가 바스라고 불리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 즉 프로 그 백엔드 서비스를 붙이고 노컬 LLM 모델인 올라마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챗봇 같은 걸 했을 때 챗GPT 화면 같은 웹 UI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인 오픈웹 UI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워크플로우 자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아까 오펄이라든지 그 오픈 AI의 그 에이전트 빌더 같이 좀 더 직관적인 형태의 UI를 제공하는 플로어아이즈 같은 걸 갖다 붙이는 것들 그다음에 벡터 DB인 큐드란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 아레이즈나 이런 라이트 아레이즈 같은 그래프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는 네오포제이 같은 것들 그리고 검색 엔진 그다음에 이제 HTTPS나 TLS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랭퓨즈라고 해서 랭스미스하고 비슷한 이런 AI LLM 엔지니어링을 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묶어서 이런
로컬 AI 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면 사실 로컬 기반의 AI 에이전트들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응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술 동향 중에 특히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이 투자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투자금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게임 체인저를 노리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코드 AI 도구를 살펴봤는데 기존의 3대장, 뭐 제피어라든지 메이크, 그다음에 NAN 중심에서 NAN이 최근에 투자받으면서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결합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오픈 AI나 구글에서는 기존 에이전트 개발하는 거를 노코드 도구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쉬운 AI 서비스 적용을 위한 노코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들로 좀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런 그 이메일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거나 또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